안녕하세요. 수북의 독서 레시피입니다. 우리가 먹는 고기는 어떤 과정과 경로를 거쳐 우리에게 오는 걸까요? 생명의 대가치고는 너무 저렴하다 생각지 않으셨나요? 어떤 분야건 간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반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요. 주방세제를 살 때는 보다 건강한 성분으로, 옷을 구입할 때는 재질이 무엇인지 살피고, 인공향이나 색소를 구별하며 원산지를 따지고 이왕이면 국산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사는 우리가 유독 고기에만은 왜 그토록 무심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삼겹살과 치킨의 실체를 보여주는 이 책, 사랑할까 먹을까를 소개합니다. 돼지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흔한 동물 같은데 막상 주위를 둘러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친숙하다 여겨지지만 사실 잘 몰라요. 돼지는 풍요와 복의 상징임과 동시에 탐욕스럽고 더러운 동물로 여겨집니다. 특히 사람 앞에 붙을 때는 멸시와 혐오를 가득 담은 표현으로 바뀌어 버리는데요. 돼지는 욕심꾸러기가 아닙니다. 절대 과식하지 않아요. 지구상 동물계에서 토할 정도로 먹고 소화제를 먹는 동물은 호모사피엔스라는 종뿐입니다. 여기 두 마리의 돼지가 있습니다. 이름을 돈수, 도노라 부를게요. 돈수가 있는 곳은 산 좋고 물 좋은 어느 산골, 약 20여 마리가 넓고 쾌적한 곳에서 넉넉한 집을 깔고 살아갑니다. 거기다가 이름까지 지어 불러주니 반려동이라 해도 무방해요. 주인께서는 돼지가 먹는 건 다 먼저 먹어봅니다. 당신의 입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돼지한테도 주면 안 된다며 순환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어르신께서 말씀하십니다. 똥과 땅은 원래 하나예요.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음식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먹어서 똥이 더러워진 것이지 올바른 음식을 먹으면 똥이 더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똥이 땅으로 가고 땅에서 난 것이 몸으로 와서 다시 똥이 되는 순환이 잘 이루어지면 땅과 인간 모두 건강할 수 있다는 철학과 신념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제 도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도노가 사는 곳은 밖을 볼 수 없어 마치 공장 같아요. 창문이 없어 무창돈사라고 불리기도 하죠. 엄마는 찰나의 순간 이별하여 기억나지 않고 수천여 마리의 돼지가 간신히 앉고 일어날 정도만 가능한 틀에 갇혀 살아갑니다. 주인은 도노가 누군지 알까요? 아마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돼지 모두가 도노니까요. 도노들은 상시적으로 주사를 맞습니다. 장치료제, 강심제, 옴치료제 같은 피부병 약은 물론이고 호흡기 질환제, 항생제, 호르몬제 등 셀 수도 없어요. 약을 먹이지 않고는 기르기 불가능할 정도로 반생명적인 사육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돼지 농장이 촬영을 거부했지만 이곳 사육업자는 고기의 현실을 알려주고 싶어 허락했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 복지를 구현하려면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아침에는 햄, 점심에 돈가스, 저녁에 삼겹살로 이어지는 인간의 소비 패턴을 감당하려면 밀집 사육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돼지는 어떻게 태어나는 걸까요? 암돼지는 따로 분리되어 수틀에서 생활, 아니 갇혀 지냅니다. 사육사들은 정액이 담긴 기다란 플라스틱관을 암돼지 생식기에 찔러 넣어요. 몇 마리 수돼지의 정액을 수천 마리 암돼지들에게 주입해서 똑같은 품질의 새끼를 제조하는 것입니다. 보통 1년에 2.5회 분만을 하는데요. 임신과 출산을 쉬지 않고 반복합니다. 각자의 수틀에 성적표를 달고 있으며 그곳에 몇 마리의 새끼를 낳았는지 적혀 있고 생산 성적에 따라 도축장으로 보내져요. 태어난 새끼들은 꼬리와 송곳니를 자릅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자라나기에 그 스트레스가 보통이겠습니까? 그로 인한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단치와 단미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관행이라고 해요. 또한 수돼지는 빠른 성장과 웅취라는 고유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거세합니다. 주로 음낭을 절개하여 고환을 적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 마취가 없다고 합니다. 공장식 농장에 있는 수많은 도노들은 빠른 비대함을 위해 유전자 조작 사료와 각종 약물을 투여받고 자라납니다. 동시에 열악한 환경이 유발한 고통과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몸에 축적되겠죠. 그렇게 도축된 돼지가 나와 내 가족의 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해결책이 없느냐, 풀만 먹고 살아야 하느냐라며 반문할 수 있는데요. 채식주의자가 아닌 여러분이 장을 볼 때 공장식 축산의 육류만큼은 피하고 싶을 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정부가 인증한 동물복지 축산물을 구입하는 것인데요. 시중마트에 동물복지 마크가 찍힌 축산물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둘째, 생활협동조합의 축산물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생협 축산물은 기본적으로 무항생제 육류를 지향합니다. 셋째, 소규모 농장의 축산물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돈수가 사는 곳처럼 적게 기르는 작은 농장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농장주의 소신을 믿고 구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쉽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도 공장식 축산보다 일부가 나은 환경일 뿐 절대 완벽한 곳이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청년이 될 때까지 먹는 음식이 그 이후 50년 이상 섭취하는 음식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고기를 좋아합니다. 특유의 씹는 맛과 포만감이 선사하는 도파민은 보다 더 육식을 선호해야 합니다. 사실 자라나면서 기운이 없거나 몸이 안 좋으면 고기부터 떡하니 차려주시는 부모님의 영향도 없다고 볼 순 없겠죠. 채식만에서는 영양소가 부족할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도 한몫 해냅니다. 이러한 현실을 모른 채 먹어댄 고기가 얼마이던가. 물론 피와 살이 되어 지금의 저를 빚어냈겠으나 보다 덜 먹으려 합니다. 거창하게 지구를, 인류를, 나라를, 동물을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솔직한 심정으론 가족과 제 건강을 그리고 미래 어딘가에 존재할 내 아이의 무탈함을 위해서 말입니다. 미국 유명 작가 앨리스 워커의 공감 가는 문장으로 마칩니다. 흑인이 백인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닌 것처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닌 것처럼 동물도 인간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즐김의 독서와 함께 양질의 책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